긴장이 고조되는 그때 몽골 사신으로 왔던 제구예가 돌아가는 길에 압록강을 건넌 뒤에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이 왜 발생한 거냐면 원래 몽골 사신이 압록강을 건너서 오지를 않았고 동진 사신과 함께 저쪽 함흥 쪽으로 해서 왕래를 했어요. 이때는 동진이 몽골 사신을 호위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동진과 몽골의 사이가 벌어지면서 몽골 사신이 따로 왔단 말이에요. 따로 올 때 길이 의주를 통해서 왔고 갈 때도 그 길을 통해서 갔는데 그 길은 몽골에게 안전하지 않은 길이었어요. 금나라 땅이었고 동진 군대와 같은 보호도 없었고 그러니까 압록강을 건너가면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상태가 된 거죠. 여기에서 몽골 사신이 피살된 겁니다. 이 책임을 고려가 져야 되나요? 몽골은 당연히 너네가 기분 나빠서 그렇게 한 거지. 고려를 의심했지만 고려로서는 우리가 안 했는데 증거 있으면 대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뭐가 떠올라요? 호레즘의 사례가 떠오르죠. 몽골 사신이 호레즘에서 피살된 것에 대한 보복을 한다고 해가지고 칭기스칸이 호레즘을 공격해서 그 나라를 멸망시켰잖아요. 고려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생긴 겁니다. 제부예가 피살된 것이 1225년 1월 달의 일이었어요. 1224년에 고려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1225년 1월 달에 피살이 되는데 몽골이 즉각 고려를 침략해 오지 않고 그로부터 6년 뒤 1231년에 시작이 됩니다. 1225년부터 1231년까지 이 6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때 칭기스칸이 죽었어요. 칭기스칸이 죽은 다음에 후계 자리를 둘러싸고 네 아들이 서로 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첫째 주치, 둘째 차가타이, 셋째 우구데이, 넷째 톨루이. 이 네 아들이 내가 서로 후계자가 돼야 된다고 싸우는데 꼬박 2년이 걸립니다. 이 2년 동안 몽골의 모든 침략 전쟁이 중단이 돼요. 그런 상황에서 고려를 공격해 올 수 없었겠죠. 자, 이것 때문에 고려가 시간을 벌었는데 고려는 또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몽골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이걸로 끝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추측을 하냐면 만일 호레즘의 그 사례를 알고 있었다면 그래서 몽골이 고려를 침략해 올 거라고 예상을 했다면 이 6년 동안 아주 분주하게 국방을 강화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았거든요. 그걸 보면 앞으로 있을 그 몽골의 침략 또 앞으로 있을 그 몽골의 28년 동안이나 계속되는 그 전쟁을 예상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글쎄요. 지금 우리는 그 결과를 아니까 그걸 예상하지 못한 무능력, 전쟁에 대비하지 않은 그 게으름 이런 걸 탓하겠지만 그때 살던 사람의 생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가끔 우리가 결과를 알기 때문에 너무 쉽게 옛날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거나 이 6년의 준비 기간이 고려에 있었다라고 하는 점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우구데이가 후계자가 되는데 성공해요. 셋째 아들입니다. 우구데이가 즉위한 다음에 그동안 중단했던 온 세계에 대한 침략을 다시 시작합니다. 1230년에 금나라를 공격해요. 금나라는 한 번 강화를 맺었지만 수도를 황하 남쪽에 개봉으로 옮기고 몽골과 싸울 준비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 금나라를 상대로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게 1230년인데 고려를 공격해 들어온 게 1231년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고려에 대한 공격이 금나라 공격의 일부로 진행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고려는 몽골과 1대1의 전쟁을 했지만 몽골은 고려와 1대 다의 전쟁을 한 것이다. 이 점이 여기에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려를 침략해온 몽골군의 수도
많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더 많은 군대가 금나라 쪽 전투에 동원이 되고 그 나머지가 몇 퍼센트쯤 됐을까요? 그 일부가 고려로 들어온 겁니다. 이때 고려를 침략해온 이 몽골군 부대의 지휘관이 한자로 쓸 때는 살레탑, 이걸 읽을 때는 살리타이 또는 사르탁이라고 읽히는 그런 사람이죠. 사르탁이라고 통일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몽골에서 어느 정도 지휘에 있었는지는 몰라요. 몽골 쪽 기록에는 이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걸로 봐서는 아주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압록강을 건너와서 바로 아래에 있는 고려의 그 방어선이 함신진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함신진을 굉장히 쉽게 점령을 합니다. 자, 함신진을 점령하는 광경이 사료에 비교적 자세히 남아 있어요. 몽골 원수 사르탁이 군사를 거느리고 함신진을 포위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몽골군이다. 너희들은 빨리 항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성을 도륙해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성 안에 있던 지휘관입니다. 전한이 두려워하면서 방수장군 조숙창이라는 사람과 의논을 해요. 나가서 항복하면 성 안의 백성들은 죽음을 면할 것이다 해가지고 성을 들어 항복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쉽게 항복한 곳도 있었습니다. 자, 항복한 사람이 있으면 이제 이 사람들을 앞세워서 다른 성에 항복을 유도해요. 이 조숙창을 앞세워가지고 다른 성에 가서 이렇게 소리 지르게 합니다. 빨리 나와서 항복해라. 항복하니까 우리 살았어. 이랬다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진군을 해 나가다가 철주성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철주성, 지도에 표시하면 여기인데요. 이 철주성 아래에서 자기들이 사로잡은 문대라는 사람을 시켜서, 아마 이 문대라는 사람이 목소리가 컸던 모양이죠. 성 아래에서 소리를 지르게 하는 거예요. 몽골군이 왔으니 빨리 항복하라. 이렇게 시키니까 문대가 시킨 대로 안 하고 가짜 몽골군이다, 항복하지 말아라,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몽골군이 야 그거 아니야 해가지고 이 문대를 끌어다가 혼내줬겠죠. 몇 대 아마 때렸을 거예요. 다시 해. 그랬더니 문대가 똑같이 외칩니다. 가짜 몽골군이다, 항복하지 말아라. 그래서 마침내 목을 베었다. 자, 문대가 이래서 죽음을 당했어요. 철주성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봤겠죠. 저건 뭐야? 뭐 이러면서 이제 그걸 보고 몽골군하고 격렬하게 싸움을 했습니다. 싸우다 보니 성 안에 양식이 떨어져서 지킬 수가 없게 되자 이 철주성을 지키던 지휘관이 이희적이라는 사람인데, 이희적이 성 안에 부녀자와 어린아이들을 모아 창고 안에 넣고 불을 지르고 스스로 자살을 하는 길을 택한 거예요. 장정들, 젊은 남자들을 거느리고 스스로 목을 베어 죽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자살을 한 겁니다. 이러면서 내가 죽을지언정 몽골에게 항복하거나 잡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예요. 함신진의 사례와 철주성의 사례가 아주 다르죠. 고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항복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싸운 겁니다. 이 철주성처럼 싸우는 이런 모습을 몽골 사람들도 굉장히 드물게 본 거예요. 이런 경우를 보지 못했다. 고려하고의 전쟁이 참 쉽지가 않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철주성에서 아마 했을 겁니다. 자, 함신진이 함락된 다음에 몽골군이 군대를 세 수로 나누었어요. 거기에서 선봉부대가 빠르게 진군을 합니다. 이 선봉부대는 거의 전투를 벌이지 않고 수도 개경을 향해서 직진을 해요. 그리고 본진은 이 선봉부대를 따라가면서 전투를 벌이면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대가 있었어요. 이 또 하나의 부대는 그 뒤에 귀주와 자주 전투 때문에 그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데, 좀 더 내륙 쪽으로 해서 내려가는 부대 하나가 있었습니다. 세 개 부대가 시간을 달리하면서 또 길을 달리하면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됐던 것인데요. 고려에서 함신진이 무너지고 철주성이 함락되고 이걸 듣고 방어군을 편성합니다. 방어군은 지방의 농민들까지 전부 동원을 하는 거예요. 고려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군사를 다 동원해서 3군을 편성합니다. 중군,
좌군, 우군, 3군을 편성합니다. 3군을 편성해서 이 3군이 개경을 출발해서 몽골군과 싸우기 위해서 북상을 합니다. 그래서 9월 하순에 황주에 있는 동선역이라고 하는 데에서 몽골군과 처음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이때 고려군이 만난 몽골군은 몽골의 선봉부대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고려군이 승리를 거두어요. 정규군 간의 첫 전투에서 고려가 이긴 겁니다. 몽골 선봉부대를 제압하고 고려군이 계속 북상을 해요. 올라가서 안북부라는 곳에서 몽골군을 또 만나는데 이것이 사르탁이 있었던 몽골의 본진이었어요. 이 전투에서 고려군이 패배를 합니다. 자, 선봉부대는 이겼지만 본진과의 싸움에서는 패배를 했던 거죠. 고려군에게 승리를 거둔 몽골군은 사르탁이 안북부에 남고 다른 장수들이 부하 장수들이 군대를 이끌고 남진을 해서 12월 1일 날 개경을 포위하는 데 성공합니다. 압록강을 건너서 침략을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수도 개경을 포위한 거예요. 포위한 상태에서 자, 이제 고려가 어떻게 했겠어요? 협상을 합시다.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죠. 국왕이 포위가 됐잖아요. 협상을 벌입니다. 이때 사르탁이 고려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